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미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제가 오늘 유튜버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잖아요. 물론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각오는 하고 있었고,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왜 책을 덮으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는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구나. 좋다. 괜찮네. 이거 나중에 내가 또 써먹어야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책을 딱 읽고 딱 덮은 순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방법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저만의 이제 노트인데,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일일이 다 썼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썼어요. 이 책, 이렇게 노트, 이만한 노트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왜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어디서 생각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읽어보기는 했는데 라고 했는데 어느 책에서 읽어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책의 제목과 그 내용들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한 번 정도 나중엔 또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방법을 했냐면, 이렇게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책의 중요한 부분 이제 옮겨 적지 않고 이제 녹음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저녁에 책을 읽으면 녹음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귀에 좀 쏙쏙 들어오고 또 기억도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조금 더 한층 성장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책을 한번 읽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실력이 사실 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공감을 해서 전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 좋은데, 거기에 기대하지 않고 사실 저 혼자 저만의 책을 터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서툴고, 그리고 말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돼요. 사실 이쁘게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한 사실 유튜버거든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지만 사실 저를 위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냥 음 그냥 이뻐 보인 척, 이쁜 척 하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욕을 좀 잘해요 또.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심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오늘도. 자, 보이신가요? 무엇을 아끼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사실 이 책을 제가 두 권을 샀어요. 두 권 사가지고, 한 분은 저의 스승님이 계시거든요. 인생의 스승님인데, 이 스승님은 30년간 책을 읽고 성공하신 분이세요. 정말.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어, 책이 스승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맞죠? 사실은 책이 스승이죠. 정말 많은 책들을 한 권을 읽으실 때 50번, 60번 정도를 읽으세요. 그렇게 30년간 쌓아 올리신 이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성공과 부를 만들더라고요. 그런 분이 저한테는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데, 그분한테 선물을 했더니 그분이 이틀 동안 이거를 3번을 읽으셨대요.
그 정도로 그분한테는 이 책이 너무 난이도가 약하기도 했지만 좋았기 때문에 3번을 읽으셨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 책을 접하지 못했다가 그분 말씀 듣고 오늘 집에 오자마자 이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저희 스승님께서 왜 3번을 읽었는지 알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책을 소개해 드릴 거고, 이분은 사친처들이라고 하신 분이시고, 이분은 인도 분이세요. 근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1973년생, 저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성공을 해서 이런 책도 내고 또 세계적으로 부와 명예, 권력을 다 쌓으시고, 누구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책으로 일단은 또 본받고 영향받고, 네. 일단은 이분이 제일 앞에 여기 보이시죠? 보이신가요? 여기 뭐라고 적어졌냐면,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은 사람의 현재의 행동 21가지. 그러니까 이 책이 21가지 행동으로 목차가 나와 있어요. 21가지 행동으로 목차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현재의 행동 21가지. 결국 그거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부와 부자와 또 가난뱅이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부자가 될 사람과 가난하게 남을 사람의 현재의 행동 21가지. 21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5가지만 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행을 하고 실천하고 또 행동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부에 가깝게 나도 이르지 않을까요? 나도 가까이 거기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이 뜻밖의 행운을 만났어요. 그래서 첫 제목이 뜻밖의 행운이에요. 서문에 나와 있는 책 제목이에요. 나는 어릴 적 아버지의 일 때문에 몇 년간을 일본에서 살았다. 이분이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이신데 일본에 아빠의 사업 때문에 일본으로 가셨나 봐요. 당시 일본은 거품 경제라 할 만큼 초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너나 나나 없이 모두가 그 큰 수혜를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화려한 시절, 그때의 풍요로움을 잊지 못한 나는 인도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일본으로 찾았대요. 일본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겨우 찾은 일감이라고 해봐야 아웃바운드 영업이 전부였다. 문제는 언어에 있었다. 내 일본어 실력은 겨우 더듬거리는 정도였던 것이다. 언어의 장벽은 높았다. 거기다 일본 특유의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서러움까지 더해졌다. 얼마나 많은 나를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는지, 그때마다 인도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서름이 폭받쳤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행운이 찾아왔다. 내 나라 인도의 대부호가 일본에 방문한 것이다. 나는 기적처럼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인도 왕정 시대부터 뿌리 깊게 내려온 주가드 사상을 전수해 주었다. 주가드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찾아내는 경영 방식이래요. 그게 인도 기업 방식이래요. 네. 그런데 이 인도 대부호가 이분이 사친에게 전수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주가드는 대부호가 전해준 가르침이라는 이유로 내게 자신감과 희망이 되었다. 사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저희 아까 스승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분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모든 걸 다 흡수하는 편이거든요. 스포츠처럼 그냥 빨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어, 그 사람의 똑똑한 정도는 오늘을 사는 꼬라지라고 했어요. 저의 스승님이. 그래서 저보다 못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물며 일본의 대부호가 이분한테 어떤 사상을 전수해 주셨는데 얼마나 귀중한 그게 자산이 되었겠어요. 대부호가 알려준 내게 귀한 조언이야. 어디 한번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저 마음가짐이 달라졌을 뿐인데 이후 영업 실적이 4달 연속 전국 1위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인생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짜 행운이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본인의 회사도 세웠고요. 그리고 여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갔고 그 중에는 상장까지 한 회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국 인도에서는 성공적인 젊은 사업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과거에는 어려울 적이 있었대요. 지금이야 순풍에 돛단 듯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전의 나를 돌이켜보면 무엇 하나 편히 가지지 못했던 그야말로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내가 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시절 말이다. 그때의 나는 아무런 의욕이 없었다. 그러니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귀찮고 싫었다.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불만을 토로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한탄하는 게 전부였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원래 게으름뱅이가 아닌가 싶다. 거기다 나약하다. 그럼에도 인간은 변한다. 아니, 변할 수 있다. 나도 내 주위 사람들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본격적으로 투자활동을 시작하면서 내가 깨달은 부의 이치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4년 동안 1000명 이상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신기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보인가 봐요. 신기가 있는 걸까? 그러지는 않겠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눈빛 이런 거를 보고 아,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사람, 이 사람은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터득을 하셨다는 거죠. 이 책은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 짧은 기간 착실하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 핵심 전략을 담아 세상에 나왔다. 책에서 소개하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과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의 차이는 21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들러붙은 저주를 푸는 것이다. 일본에 다시 왔을 때 나는 그 저주에 걸려 있었다. 어차피 뻔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잘 풀릴 리 없지. 같은 거짓 생각에 휘둘릴 때도 있었다. 사친, 자네는 분명 잘 될 거야. 아주 조금만 바뀐다면 말이지. 인도의 대부호가 내게 해준 말이다. 나는 이 말을 믿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겼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물하고 싶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분명 잘 될 겁니다. 아주 조금만 바뀐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아주 잘 될 겁니다. 아주 조금만 바뀐다면 말이죠. 네. 그래서 제 1장으로 넘어가면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그랬듯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열정이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진심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돈을 갖고자 열망한다. 그리고 그 열망은 열정으로 불태우며 부자가 되고 싶다.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입각해 몸을 움직인다.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 막연하게 주어지면 좋겠다는 사람. 어느 쪽 소망이 실현될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정력을 정열로 승환시켜라. 40대요, 30대요. 정력을 정열로 승환시켜라. 그게 성공의 비결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1장 서문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보이는 줄 아세요? 여기 첫 페이지에 여러분은 기차의 승객으로 살겠습니까? 기관사로 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차의 승객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관사로 살고 싶으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다 읽은 다음에 1장을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두시면 좀 이따가 오픈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돈을 늘릴 생각을 한다.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할 사람은 막연히 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무렵 나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였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아이고. 네. 잠시만요. 배터리가. 배터리가 없어서. 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을 갖고 있었다. 이 열정은 집중과 즐거움, 능동적인 태도로 연결되었다. 이 열정은 집중,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 행동이겠죠. 집중을 하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감정.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면서 같이 동시에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즐거운 감정,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 행동으로 연결되었다. 나 역시 아주 조금 삶의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일이 재밌어졌을 뿐 아니라 순조롭게 일이 풀렸다. 사람들도 내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근래 많은 사람이 내가 운영하는 투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듣는다. 내 눈에는 그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보인다. 안타깝게도 그들 중 일부는 평생 돈을 벌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 수 있다. 그것은 열정적인 사람인가 아닌가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세미나를 시작할 때마다 열정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제 이야기를 열정을 갖고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없는 듯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귀한 시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러 왔음에도 손을 축 늘어뜨린 채 아무런 생기를 품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 열정적으로 들어달라는 강사의 첫 마디에도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에는 초점이 없고 무표정하다. 그들은 어떤 말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다. 매우 값비싼 강연에 투자를 했음에도 그들의 표정에는 어떠한 기대감도 엿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더 알기 위해 눈을 반짝이며 메모를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들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걸까? 진심으로 자산가가 되고 싶은 걸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긴 하는 걸까? 알 길은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을 벌고 싶다는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한 시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돈에 대한 열정이 없는데 부자가 된 사람을 알지 못한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그랬듯 성공한 사람에게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같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열정이라고 답한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될 사람은 진심으로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진심으로 돈을 갖고자 열망한다. 그리고 그 열망을 열정으로 불태우며 부자가 되고 싶다. 자산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입각해 몸을 움직인다. 반면 결국 부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막연히 돈이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기왕이면 돈이 많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돈을 좀 모으고 싶다고 말한다. 돈을 열정적으로 갈망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들은 뭘로 답한다고요? 열정. 네. 자, 여기 잘 들어봐요.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 거라고? 내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네. 당연히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 남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순간 운명도 남의 손에 넘어간다. 이건 내 미래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넘겨주거나 심하게 말해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다. 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해야 한다고 깨닫기만 해도 인생이 바뀐다. 하고 싶은 일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신바람 나게 노력하면 변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결과이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다. 여러분은 기차의 승객으로 살겠습니까? 기관사로 살겠습니까? 투자 아카데미에서 매번 하는 질문이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셨었죠? 승객으로 살 것인가? 기관사로 살 것인가? 저는 사실 두 가지 다였거든요. 근데 승객으로 내가 돈을 많으면 사실 누군가가 운전해주는 그런 기관차에 내가 몸을 싣고 나는 나의 목적지로 명령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유유히 자연의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거기에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또 기관사는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웃긴가? 승객이 되면 남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한 목적지도